7학년 봄 시험 대비 필수 개념을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7학년이란 말은 중학교 1학년 때라는 뜻이고, 봄이란 말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있는 단어의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많은 학생들은, 99.9% 학생들은 여기 있는 단어의 뜻을 몰라요. 이렇게 문제는 풀 줄 알지. 문제는 풀 줄 아는데 단어의 뜻을 몰라요. 제가 학생들한테, 야, 배수의 뜻이 뭐냐? 대답 못해요. 6의 배수를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데, 배수의 뜻이 뭐야? 배수의 정의가 뭐야? 그럼 대답 못해요. 공배수의 뜻이 뭐냐? 대답 못해요. 6과 8의 공배수를 구하라 그러면 구해요. 물론 수학을 아주 못하는 학생들은 6과 8의 공배수를 구하라고 못 구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은 공배수를 구하라고 구한단 말이죠. 근데 공배수의 정의가 뭐냐? 대답 못해요. 최소 공배수의 정의가 뭐냐? 대답 못해요. 이러한 수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대답 못합니다. 소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해요. 근데 소인수분해의 정의가 뭐야? 대답 못해요. 인수가 뭐야? 대답 못해요. 그리고 지수법칙. 지수법칙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지수법칙을 가르쳐줘요. 왜냐면 소인수분해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려면 지수법칙을 알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수법칙을 중학교 1학년 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수체계를 알아야 돼요. 이 수체계는 사실 기초 중에 센 기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수체계를 몰라서 문제를 못 풀어요. 뭐냐면, 정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선생님, 저는 0이 정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틀린다니까? 자연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선생님, 저는 0이 자연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틀려요. 1.2가 양수인지를 몰라. 1.2가 유리수인지를 몰라. 어떤 애들은 이런 것만 유리수인 줄 알고 1은 유리수가 또 아니라고 생각해. 마이너스 1은 또 유리수가 아니라고 생각해. 무엇이 양수이고 무엇이 음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이 수체계 넘버 시스템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용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초등학교 때인데, 초등학교 과정. 사교육 시장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눠집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수학을 엄청 못하는 애들은 중학교 1학년이 약분, 통분, 분수의 덧셈 뺄셈을 못했어요. 아주 못하는 애들이.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어지간한 애들이 이걸 못하는 거야. 약분, 통분, 분수의 덧셈 뺄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유리수의 사칙연산, 음수 섞인 사칙연산을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이걸 가르쳐 준다니까요.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그리고 이제 문자식, 대입, 시계값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도 다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요거는 보통은 중간고사 시험법이가 아니지만 이 뒤에 있는 등식, 항등식, 방정식, 방정식의 해, 방정식을 푼다, 등식의 성질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위에 문자식 단원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배우는 걸 권합니다. 자, 이제 이 단어들의 정의를 제가 말할게요. 배수의 정의. 배수는 1배, 2배, 3배, 4배의 함수를 배수라고 그래. 가끔 학생들이 6의 배수 그러면 12부터가 6의 배수인 줄 알아요. 12, 18. 2배, 3배, 4배의 함수가 배수라고 생각해요. 제가 엄청 강조합니다. 배수는 1배, 2배, 3배 함수야. 6의 배수는 6이다. 6부터 시작한다. 12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엄청 강조해요. 자, 공배수, 공통인 배수. 최소 공배수,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놈.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는 무슨 관계?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 이거 제가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해요.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고 다음 수업 시간 되면 몰라. 공배수가 뭐야?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는 무슨 관계? 몰라.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물어봐도 몰라. 계속 몰라요. 이거 제가 엄청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얘기입니다. 약수.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약수이고, 공약수는 공통인 약수.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 가장 큰 놈.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는 무슨 관계?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그리고 서로소는 무슨 뜻?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를 서로 쏠아간다. 소수의 정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이게 소수의 정의고, 인수. 인수는 약수랑 똑같은 뜻이다. 인수는 약수다. 소인수는 약수 중에서 소수인수. 인수 중에서 소수인수가 소인수다. 소인수분해. 자연수를 소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낸 걸 소인수분해라고 한다. 지수법칙 이렇게 백지에 적어보라고 합니다. 수책에 설명해줬고요.
학생들이 약분 통분 할 줄 몰라요. 진짜로.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이 약분 통분 할 줄 모르는 애들이 드물었어요. 근데 지금은 절반이 넘어. 약분 통분 할 줄 모르는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약분 통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분수의 사칙연산을 못해. 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못해요. 야, 분수의 덧셈 어떻게 해? 대답을 못해. 7분의 1 더하기 7분의 2 계산 어떻게 해? 대답을 못해. 공통인 분모로 적고 분자끼리 더한다. 이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3분의 1 더하기 7분의 2 계산 어떻게 해?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통분해라. 이거 대답을 못해. 분수의 곱셈 어떻게 하니? 분수의 곱셈 어떻게 해? 통분해요. 뭐 이런 있다고 대답을 했었고. 아니, 중학교 1학년 이거 대답을 못한다니까요. 분수의 곱셈 어떻게 하니? 통분해요. 뭔 통분이야.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분수의 나눗셈 어떻게 하니? 대답을 못해. 역수를 곱한다. 분수의 나눗셈 어떻게 하니? 역수를 곱한다. 그래서 이거보다 제가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배우는 수직선, 절대값. 저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아요. 원래는 사이시옷을 붙이지만 절대값의 정의, 역수. 절대값의 정의, 수직선에서 0과 주어진 수 사이의 거리. 역수의 정의, 두 수를 곱해서 1이 될 때 한 수를 다른 수의 역수를 한다. 그리고 유리수의 사칙연산. 예를 들어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 어떻게 계산해? 애들이 대답을 못해. 공통인 부호로 적고 절대값의 합을 구한다.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 어떻게 계산하니? 애들이 대답을 못해.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로 적고 절대값의 차를 구한다. 뺄셈은 어떻게 하니? 애들이 대답을 못해.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 그럼 뺄셈이 덧셈으로 바뀌어? 이런 대답을 학생들이 못해요. 혹시 중학교 1학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기 자녀에게 이걸 물어보세요. 대답 못합니다. 이걸 대답 못하니까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수의 곱셈 어떻게 해? 부호가 같은 수의 곱셈 어떻게 해? 대답을 못해. 양의 부호로 적고 절대값의 곱을 구한다.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 어떻게 계산해?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 절대값의 곱을 구한다. 간혹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 야, 이거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이거 어떻게 계산해? 그러면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요. 막 이래요. 야, 그건 곱셈이고. 곱셈은 부호가 다를 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 덧셈은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이거 엄청 헷갈려요. 나눗셈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야, 나눗셈 부호 정하는 규칙은 곱셈이랑 똑같아. 그 얘기해주고, 그리고 야, 나눗셈은 역수로 곱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뭐 문자식 모르고 대입이 뭔지도 몰라. 시계값이 뭔지도 몰라. 다항식, 항, 차수, 계수, 상수항 이런 단어의 정의를 몰라요. 동류항의 정의 모르고 다항식의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계산할 때 야, 이거 분배 법칙 이용한다? 이걸 몰라요. 6x 더하기 이거 대답을 못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수의 연산 법칙을 안 적었구나. 수의 연산 법칙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수의 연산 법칙.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기 유리수의 사칙연산에 수의 연산 법칙이 들어가는데, 수의 연산 법칙 반드시 알아야 돼요. 5개. 덧셈의 교환 법칙, 덧셈의 결합 법칙, 곱셈의 교환 법칙, 곱셈의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그래서 이런 거 괄호를 풀 때 분배 법칙 이용해서 괄호를 푼다. 이거 그렇게 설명해줘도 애들이 못 알아들어. 그리고 3x 더하기 2x가 왜 5x야?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분배 법칙 때문에 그래. 분배 법칙. 3x 더하기 2x가 이거랑 같은 이유가 분배 법칙이야. 분배 법칙으로 계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수의 연산 법칙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런 데서 분배 법칙을 적용한다는 거 몰라요. 그냥 괄호를 푸는 규칙만 막 외우려고 그래. 분배 법칙을 모르고. 그리고 뭐 동류항 다항식의 연산, 그리고 뭐 등식, 항등식, 방정식을 푼다 이런 뜻 다 알고 있어야 하고. 등식의 성질 4가지.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의 양변을 영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 등식의 성질 4가지. 이 개는 책에는 없는 표현이고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 개는 개수가 등호를 넘어갈 때 이 개라고 하고, 이 항은 책에 있는 표현이죠. 항이 등호를 넘어갈 때 이 항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요. 근데 제발 부탁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푸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실력이 높아지면 어려운 문제를 풀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이 내용을 다 알면 그때 어려운 문제를 풀어도 늦지 않아요.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 풀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푸는 방법을 배웠다고 해서 다음날 기억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장담하는데 99%의 학생들은 이거 질문에 대해 대답 못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배수를 구하라 그러면 구하거든. 근데 배수의 정의가 뭐야? 대답 못해요. 대답 못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 못해요.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도록 혹시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계신다면 이런 거 질문해보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책을 찾아서, 제가 강조하는 건 교과서, 특히 교과서를 찾아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지도하시기를 권하고, 그리고 제가 제발 부탁하는 건 뭐냐면 어려운 문제 풀 시간에 이걸 익히도록 해주세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거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 푸는 건 그렇게 크게 득이 안 돼요. 오히려 독이 돼요. 득이 아니라 독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푸는 거 익히고 연습할 시간에 이거 정확하게 익히도록 해주세요. 이거 못 익히면 어려운 문제 푸는 것이 아무런 이득이 되잖아요. 이거 다 익힌 다음에 어려운 문제 풀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칠판에 적은 이 내용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이거 몰라서 수능 문제를 틀린다니까. 수책에 몰라서 수능 문제 틀려요. 서로소라는 단어 몰라서 수책에 틀려요. 아니, 수능 문제 틀려. 제가 여기 칠판에 적진 않았지만 그 약수의 개수, 소인수분해서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있죠. 제가 일부러 칠판에 안 적었어요. 그거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니까 너무 어려워하더라고. 그거는 나중에 배우는 거고 지금은 이거 익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소인수분해 이용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고 이런 거 학생들이 못해. 그래서 수능 문제를 틀립니다. 진짜로 다항식이 뭐고 항이 뭐고 차수가 뭐고 개수가 뭐고 상수항이 뭐고 방정식이 뭐고 방정식이 해가 뭐고 등식의 성질,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절대값의 정의, 역수의 정의 이런 거 몰라서 고등학생들이 수능 문제를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익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밝히셨습니다. 마칠게요.